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진행을 맡은 조은준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죠. 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과정이나 주민 제한 때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지금 바로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로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월요일 저희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 박유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는 오늘 대표님 처음 뵙는데요. 네. 저처럼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쵸?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저도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다 보니까 또 한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경기도 이 추위처럼 사실 좀 얼어붙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틈새 시장도 있고 또 영끌에서 내 집 마련을 또 급하게 하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방송 좀 고정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또 궁금하신 부분들 좀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시장의 이 향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동산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바로 내일이죠. 내일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주제는 1억대로 강남권에 투자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좀 하고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조목조목 짚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61번 그리고 샵 3989로 문자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시청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현재 실시간 인기 급상승하는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아타운 등과 같은 재개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이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모아타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 수요자들이 들어가는가 하며 또 투기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도 이런 잘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구역 내에 일명 뭐 골목길 도로 지분 쪼개기라고 투기가 성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이 도로 자체를 기획부동산에서 전체를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샀던 가격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요. 매도를 할 때 뭐 또 1명 내지 2명이 아니라 이거를 뭐 작게는 1평부터 또 많게는 뭐 4평 정도까지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한 번에 일괄 매도를 하는 이른바 투기 세력이 성행한 지역이 있거든요. 좀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지역이 현재 어떻게 또 모아타운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대책을 냈는지 그걸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사를 냈어요. 재개발지 골목길 도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을 했고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거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번지수를 잘못 집었고 오히려 손해 본다는 모범 사례를 만들 거라고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투기 세력이 매입한 땅 자체를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구역 내에서 지금 제척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역만 이제 모아타운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되게 하고 도로, 골목길, 지분 쪼개기를 한 구역은 제척을 해서 이미 골목길은 현 도로로 그대로 남겨놓고 결국은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중랑구 면목동의 63-1번지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필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도로 자체를 지목도 보시면 도로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무려 45평 정도 되는 이 땅 자체를 이제 기획부동산 측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뻥튀기한 가격으로 매도를 한 이게 투기 세력이 발생한 이 사건인데요. 보시면 45평 정도 되는 땅을 무려 27명이 올해만 하더라도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겁니다. 공유 지분으로서 총 7명이 45평 땅을 일괄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어디를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 이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된 구역 있죠. 그 구역 내 도로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한 상태고요. 기간은 5년 동안 2024년도 9월 10일부터 2029년도 9월 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전체가 아니고요. 그 대상지 안에 골목길 있죠. 골목길, 도로길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은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랑구 면목동 63-1번지를 보면 전체 구역도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길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길들이 다 도로거든요. 이 도로 중에서 지금 이렇게 투기 세력이 일어난 도로가 바로 이쪽 도로입니다. 이쪽 도로가 이제 제척이 되면서 나머지 구역들만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구역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구역만 현재 도로로 남겨놓는 거고요. 나머지 구역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돼서 조합 설립이 됐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 거의 임박한 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다. 거기가 중랑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무려 27,000평 정도 되는 구역이고요.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전체 구역도를 보시면 여기가 원래 이제 빌라촌이거나 뭐 단독주택이거나 그렇거든요.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땅 종류 자체가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나 아니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이게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면서 보시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 상향까지 된 상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아타운이든지 뭐 가로주택이든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들을 보면 2종에서 그대로 2종으로 재개발이 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성이 괜찮은 구역들, 좀 입지가 괜찮은 구역들, 조건이 잘 맞는, 그러니까 뭐 기부 체납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는 구역들은 2종에서 이렇게 3종 땅으로 종 상향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지들은 좀 좋은 사업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 좋냐면 결국은 용적률이 남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보시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상가, 뭐 근린시설 같은 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원이 확보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도로 투기 현상이 일어난 이 곳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그 지 중에서 모범 사례가 좀 면목동 63-1번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전체 세대수가 1,876세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중에 임대주택이
323세대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분양 물량들이 많은 거죠. 사업성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조감도예요. 이제 4개 구역이 이렇게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요쪽 라인이 아까 뭐 이제 상가라든지 근린시설, 뭐 종교시설,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들어오는 거고요. 아파트 높낮이도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라인이 형성이 돼서 층고가 높낮이가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조경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진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들을 보면요. 이제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뭐 투기 세력 조장 이런 세력들은 다 해결이 된 상태고 최근에 주민 공람 공고까지 끝난 상태고요.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면요. 이제 통합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4개 구역 중에 일부는 조합 설립이 됐고 그래서 창립총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구역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거의 임박한 단계거든요. 속도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이주하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가는 이제 거의 사업의 본격적인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중요하죠. 이제 이런 모아타운들이 완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아파트 시세가 갈 거냐. 지금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면목 3구역이 재건축이 된 겁니다.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뭐 빌라라든지 이런 단독 주택이 재건축이 된 이런 사례거든요. 그런 이제 사례에서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도 그렇고 최근에 나와 있는 매매 가격도 그렇고 12억 5천 정도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재개발지들이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랑구가 우리가 모아타운이든 뭐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이든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랑구 전체에서 거의 한 30군데가 넘는 곳들이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지적으로 조금 뭐 서울 중심에서는 외곽지인 느낌이 있지만 여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층 주거지들이 저희 전반적으로 아파트로 재개발이 완성이 되게 되면 사실은 살기 좋고 거주 만족도, 주거 쾌적도가 남다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입지도 나쁘지 않은 게 7호선을 따라서 강남까지 가기에 한 시간이 한 18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보다는 이렇게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참 살기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면목동 같은 경우는 면목선까지 향후에 개통이 되죠.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청량리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량리역에 뭐가 생기죠? GTX B 노선이랑 C 노선이 생기죠. 그렇게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가 중랑구다. 제가 오늘 중랑구를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투기 세력도 일어났지만 지금은 서울에 좀 외곽지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향후에 좀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중랑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투기 현상이 일어난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또 다른 지역들 또 사업성이 좋으면 2중에서 3중으로 늘리거나 하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합 설립의 동의율도 높아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체 발표를 보면은 이 빌라를 매입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서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또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또 빌라 한 채가 있다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서 1주택자 추첨 청약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빌라를 사도 이제 요건만 갖추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실 궁금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질문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이 범위 내에 빌라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빌라는 주택수에서 일단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만 1주택으로 보게 되니까 1주택자의 추첨 청약 자체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라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이 요건이 중요하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뭐 몇 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24년도 8월 8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 그걸 잡아야 되고 또 공급이 부족하고 반면에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디딤돌로서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완화 정책들이 나왔다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이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할 건데요.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 비아파트에 일단 속한다는 거고요. 면적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수도권은 기존에 1억 6천이었는데요. 이제는 5억까지, 공동주택 가격의 5억까지 이게 적용이 되면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이 5억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축 빌라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 매매 가격의 50% 내지는 한 60% 정도가 공시가격으로 측정이 이제 평균 되거든요. 그 개념으로 조금 환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게는 빌라 가격이 뭐 7억에서 8억, 많이 가면 9억 정도까지의 빌라도 이제 공시가격이 5억 이하로 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20일 날 드디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 아직 바로 실행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정이 되는 거는 한 11월에서 12월경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일단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선 얘기대로 비아파트의 전용 요건이라든지 공시가격의 요건을 갖추면 이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주택으로 제외되는 거고 무주택으로서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그러면 여러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그 주택들이 모두 이 요건을 갖추면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하냐가 제일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아니고요. 1호 또는 1세대만, 그러니까 한 개의 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 조문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이 법조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53조에 보면 이제 1호나 1세대의 이제 소유만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아마 갈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들, 이제 법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 구입하는 것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실 건데요. 이거는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요건만 갖추면 주택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이제 무주택으로서의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청약을 할 때 공시가격의 적용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도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그 시점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빌라를 매수를 해도 청약이 가능한 그 요건들을 아마 알아봤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사실 내 집 마련은 하고 싶은데 빌라를 사게 되면은 청약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현금을 모아서 또 청약이 당첨이 될 때까지 무주택으로 또 있는 건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이 나왔을 때는 사실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하기 전에 좀 디딤돌로서 이게 재테크를 하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또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청약 당첨에 있어서 아니 당첨 이전에 청약 조건에 있어서도 이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1억 6천에서 5억까지 확대가 되었고 11월에서 12월에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서 새로 취득한 것 그리고 기존의 보유 주택까지 해당된다고 하니까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